안녕하세요. 최근 보험업계 소식들 보면요. 우리 생활하고 관련된 변화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관련 기사들하고 분석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보험 뉴스가 좀 복잡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고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볼 내용은요. 메리츠 화재 소식입니다. 새로운 항암 치료비 보장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존 암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고 해요. 암이 처음 생긴 원발암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곳으로 퍼진 전이암까지 포함해서요.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비용을 각각 13번씩 합치면 최대 26번, 금액으로는 무려 13억 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와, 전이암까지 되고 횟수나 한도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암 치료가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예상 못하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요. 환자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지거든요. 바로 이 상품은 그 점.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 또 고액 비용 부담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암 진단 시 얼마 이게 아니고요.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횟수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고 또 경쟁사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보험료 부담도 낮추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암보험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거나 또 관심 많은 상품인데 이런 변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암보험 가입을 새로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기존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이제는 단순히 보험료나 총 보장 금액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 바로 이 전이암 포함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행위별 보장 획수와 한도, 이걸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죠. 실제 암 치료 과정에서 이 보험이 나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메리츠의 이번 시도가 다른 보험사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쳐서요. 앞으로 암보험 시장 전체의 보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보장이 넓어지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또 반대로 기대와는 다르게 보험금 받기가 좀 까다로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음은 치매보험 이야기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거운데요. 근데 실제로는 보험금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는 보험사가 새로 걷어들인 보험료보다 해약으로 돌려준 돈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많은 상품들이 치매 초기 단계, 그러니까 경증 치매를 진단받는 CDR 1, 2등급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만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냥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 나오겠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약관에는 중증 치매 상태, 예를 들어서 CDR 3등급 이상처럼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명시된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높은 해약률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가입 전에 반드시 어떤 상태일 때, 그러니까 정확한 치매 등급이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얼마의 보험금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일시금인지 연금 형태인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판매 설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약관에서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냥 치매 걸리면 다 드려요, 이런 식의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 금융당국이나 보험사들도 이런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있고요. 좀 더 현실적인 보장에 가능한 상품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나올 상품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사고 시에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논란입니다. 만약에 서로 과실이 있는, 그러니까 쌍방 과실 사고가 났을 때요. 내 차를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 중에서 내가 내기로 약속한 부분 있잖아요. 그 자기부담금. 이걸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대신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법원 판결에서는 안 된다고 봤었죠? 네, 맞아요. 하급심에서는 자기 부담금은 본인이 보험사랑 약속한 거니까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요. 당정을 사고 났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소비자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더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냥 내 돈 아끼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상대방 보험사가 내주겠지 이런 생각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하거나 더 비싼 부품을 쓰는 과잉 수리, 이게 드러날 수가 있고요. 또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의 책임의식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는 결국 전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 증가는 결국 고스란히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 뒤에 숨어있는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이걸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이유죠. 그렇군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전체 시스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내야 하는 문제네요. 다음 소식은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보험금 신탁 서비스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는 대신에요. 미리 지정한 가족 같은 분들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생명을 비롯해서 여러 보험사에서 이걸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서비스는요.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 특히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가족에게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 수령 자격이 있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이걸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법정 대리인인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아,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혹시 이것도 고려해야 할 점 있을까요? 물론 이게 무료는 아닙니다. 보험사나 신탁기관 같은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맡겨진 보험금의 연 0.3%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수수료 부담보다 더 큰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나 재산관리 능력 같은 걸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죠.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입자 중에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낸 지 2년도 안 돼서 해지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특히 삼성, 한화, 교보 같은 대형 3사의 2년 유지율이 업계 평균보다도 낮았고요. 오히려 농협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일부 중소형사들이 더 높은 유지율을 보였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장받는 거잖아요. 즉, 장기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 안에 해지가 많다는 건 상품의 본질적인 목적하고는 다르게 판매되거나 가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게 바로 보험사나 판매 채널의 단기 실적 경쟁입니다. 가입 초기 몇 년간의 높은 해지 환급률, 이것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지, 또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중요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불안전 판매죠. 듣고 보니 앞서 이야기했던 높은 환급률 강조 상품 인기 소식과도 뭔가 연결된 지점이 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몇 년 뒤에 얼마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환급률 수치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첫째, 내가 이 보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핵심 목적이 뭔지, 사망 보장인지, 저축 효과인지 등등 이걸 명확히 하고요. 둘째, 장기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는지, 셋째,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위 묻지마 가입은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신중한 판단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 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수의 대형 보험사들이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캐피탈 회사 같은 보험사가 아닌 금융회사도 자동차 보험을 팔 수 있게 허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이걸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거나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 가격 경쟁이죠. 보험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보상 서비스나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양한 회사의 상품이 등장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요.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상품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요.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과도한 경쟁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경쟁 촉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건 아니죠. 지나친 가격 경쟁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보상 지급 능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촉진하되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라 보상 처리의 신속성이나 만족도 같은 서비스 품질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거고요. 네. 다음은 보험 판매 관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요, 보험 설계사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죠. 여기서 관계사인 삼성카드 신규 발급 실적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보험 상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실적 압박 때문에 카드 발급을 좀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이 변화는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 자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실 복잡한 금융상품이잖아요. 이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 즉 카드 가입 권유 때문에 불편함을 겪거나 정보 습득에 방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한 상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 상담 받을 때 카드 가입 권유는 완전히 없어지는 걸까요? KPI 평가에서는 제외했지만요. 카드 발급 실적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수수료는 계속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적 압박은 좀 줄어들더라도 추가 수입을 위해서 여전히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가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보험 상담 시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보장 내용하고 상품 설명에 집중하시고 관련 없는 상품 권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종신보험 유지율 이야기와도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지난 9월 보험 판매 시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는지 구체적인 동향이 나왔습니다. 보험 판매 전문 대리점, GA 채널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보험료 내는 기간은 짧고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률은 높다고 강조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특히 신한라이프가 판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면서 이 부문에서 실적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런 현상은 최근의 시장 금리 상황이라던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과 맞물려서요.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저축 수단으로서의 보험 기능,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높은 환급료를 제시하는 상품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상품들이 가진 환급률 이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질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에요. 짧은 기간 안에 보험료를 완납하고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해지하게 되면 약속된 환급률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연금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단기적인 저축 효과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하려는 목적이 상품의 특성, 예를 들면 장기 유지 필요성이나 중도 해지 시 손실 같은 것과 잘 맞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또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단기적인 이익이나 환급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군요. 자, 이번에는 보험 산업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보험사들이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심지어 가상자산 같은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요,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AI를 활용한 설계사 교육이나 업무 자동화,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보험 산업이 전통적으로는 변화가 좀 느린 보수적인 산업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디지털 전환,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아마 보험 가입 상담을 AI 챗봇하고 하거나 복잡했던 보험금 청구 절차가 AI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 같은 걸로 간소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험 계약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져서 투명성이 높아지고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서비스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소비자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더 개인화되고 더 편리하며 더 투명한 보험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개인의 건강 데이터나 운전 습관 같은 걸 분석해서 훨씬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맞춤형 보장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알고리즘의 공정성 같은 새로운 과제들도 등장하겠지만요. 전반적으로 기술 발전은 보험을 소비자에게 더 가깝고 유용한 서비스로 만들어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들이 보험 산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유안타증권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 파트너스 사이에 1,300억 원 규모의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2015년에 유안타증권이 VIG 파트너스에게 동양생명을 매각할 당시에 발생했던 육류 담보대출 관련 부실 문제 때문에 불거진 다툼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 같습니다. 네, 이 뉴스는 특정 기업들 간의 과거 거래와 관련된 금융 분쟁 사안이라서요. 당장 일반 보험 소비자들의 계약이나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과거 대형 금융기관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잠재적 부실, 여기서는 이제 육류담보대출 관련 부실이죠. 이 책임 소재를 뒤늦게나마 가리려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기업 인수합병, 즉 M&A 과정에서 기업 실사 듀 딜리전스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숨겨진 부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과거의 부실이나 불투명한 거래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기업의 평판이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고요. 이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기업 간의 소송 뉴스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관련된 배경 정보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안보장이 확대되거나 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서비스가 나오는 등 소비자에게 반가운 변화들도 있었지만요. 여전히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거나 종신보험이 너무 쉽게 해지되는 문제점들도 확인했습니다. 변화와 과제가 공존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AI나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앞으로 보험 상품의 개발 방식, 판매 채널,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 등 산업 전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설명이나 추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가? 이 상품은 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관련 정보들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현명한 금융생활을 해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서 보험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나에게 꼭 맞는 최적의 보험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